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정통 바크랭커 낭만볼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볼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리뷰할 볼은 바로 레디컬의 톨피도입니다. 지난번에 트리플 X 볼링샵에서 운영하는 랜덤 캡슐에서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구하게 된 공이고요. 제가 이전에 메스머라이즈 리뷰 영상에서 힙노타이징 하는 그런 볼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트라이엘립틱 코어의 HK22 코이전의 에볼루션 하이브리드 커버 스톡을 사용을 해가지고 힙노타이즈라는 볼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 볼을 그냥 리뷰를 해볼까 싶기도 하다가 어떻게 이 공이 그냥 구해졌으니까 이 공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언급했다시피 코어 변태라서요, 새로 나온 코어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공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 톨피도라는 볼은 미국에서 3월 20일에 출시를 한 공이고요. 새로운 톨피도 코어의 해머 이펙트 첫 번째 작품에서 사용을 했던 HK22 코이전 펄 커버 스톡을 이용을 해서 파란색 계열로 출시를 했습니다.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증명을 해낸 커버 스톡이기 때문에 이 커버 스톡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3월 20일에 이 공이 출시가 될 때 톨피도 다이렉트 hit이라는 볼을 또 출시를 같이 했었더라고요. 찾아봤더니 로우 프릭션 리액티브라는 커버 스톡을 이용을 해서 그 볼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반응을 최대한 억제한 그런 커버 스톡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디컬에는 그런 비슷한 시도를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바로 더 스파이라는 볼에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요. 그때는 그 공이 국내에 출시되지 못한 그런 볼이었습니다. 당시 저는 구속이 너무 느리고 해가지고 볼러스 웨어스를 통해서 직수입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하이 퍼포먼스 코어의 플라스틱 외피를 가진 그런 좀 변태 같은 그런 공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. 이번에 출시한 톨피도 다이렉트 hit에서는 플라스틱 커버까지 완전히 죽은 반응의 볼을 출시하진 않았고요. 그거보다 아주 살짝 반응을 조금 더 하지만 그렇다고 강력한 외피들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요상한 공을 출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좀 변태 같은 공이 이번에도 브론스윅 코리아의 외면을 받은 건지 아직까진 국내에선 소식이 없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8월달 대회를 겨냥해서 또 나오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색다른 시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만약에 이 볼과 그 볼이 같이 나왔다면 저는 아마 그 볼을 구해봤을 것 같아요. 다시 이 톨피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볼이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재원을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, 하늘색, 검정색으로 이렇게 완전 바다 색깔로 이렇게 출시가 됐거든요. 이렇게 색깔을 조합해놓고 톨피도 어뢰라고 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. 거기에 이 코이전 향은 또 시트러스 향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 냄새는 그냥 코이전 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이 공에 향기를 넣는 기술력이 영 부족한지 계속 똑같이 코이전에만 이 향기, 시트러스 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. 이 코이전 외피에 다른 향을 집어넣게 될지 아니면은 코이전처럼 고유명사처럼 다른 향과 다른 이름의 커버 스톡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될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볼의 코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새로운 코어죠. 톨피도 코어인데요. 이 코어의 생김새를 좀 보시다 보면은 레디컬 볼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기시감이 느껴질 겁니다. 바로 더 히터 코어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. 이 두 가지 코어 모두 모루라고 하죠. 엔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코어의 생김새를 보면 이렇게 옆으로 코처럼 이렇게 한 군데만 삐져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레디컬 회사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리절트 코어, 카타나 코어, 이노베이터 코어 등 많은 시리즈에서 차용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. 이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가 비대칭 디퍼런셜 수치를 좀 끌어올려주는 어떤 핵심 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핀 부위 주변으로는 부피랑 사이즈를 조금 줄여놔가지고 중약지를 드릴링해도 핀 다운이든 핀업이든 코어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형태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 코가 이 코어의 핵심 모먼트인데요. 이전의 볼들은 그냥 이 코어의 형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뚫고 싶은 대로 드릴링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드릴링 될 위치를 좀 타겟을 해서 의도적인 레이아웃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코가 이 코어의 핵심 비대칭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인데요. 이 코가 메스바이어스에 바로 이렇게 위치하니까 우선 저희가 식별하기가 편하겠죠. 저는 이 코를 최대한 살려서 메스바이어스랑 엄지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지공을 할 예정입니다. 뚫고 싶은 레이아웃 디자인 속에서 이 코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그리려고 합니다. 특히나 저는 제일 두꺼운 IT를 사용하다 보니까 엄지 드릴링을 이 메스바이어스 근처로 하게 되면은 이 코를 다 갉아먹게 돼요. 반면에 엄지를 이 메스바이어스와 거리를 둬서 뚫게 되면은
이 코는 그대로 살려놓고 오히려 좀 더 메인 바디 쪽의 무게를 덜어내게 돼서 이 볼의 비대칭성이 극대화가 되겠죠. 그럼 반대급부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코가 무게가 훨씬 부각돼서 더욱더 강하게 반응을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그려보게 됐습니다. 혹시나 이 공을 구매하실 예정이거나 이미 구매하셨는데 아직 드릴링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엄지와 메스를 좀 거리를 두고 지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볼의 레이아웃은 의도적으로 메스 바이어스와 거리를 좀 두기 위해서 허니배저에 사용했던 레이아웃이었던 것 같은데요. 30도, 5인치 30도 레이아웃을 사용해가지고 메스와 확실히 거리를 벌리고 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T 옆에 이런 식으로 엄지가 뚫릴 거고요. 핀에서 조금 멀긴 한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중약지 뚫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 손이 이제 저 볼을 뽑아준 아주 귀한 손입니다. 자, 오늘 리뷰 진행할 라인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인공 톨피도고요. RSTX2, Mesmerize, Crystal Physics, 허니배저 TV고요. 익스트림 존이랑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엄지 홀 쪽에 이렇게 보시면 코어가 보이는데요.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 이쪽이 메스바이어스 쪽 방향이거든요. 보시면은 그 코어 부분을 거의 안 먹은 게 보이죠? 보시면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드릴링이 됐어요. 지금 코어가 보시면 양쪽이 거의 균등하게 드릴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코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이 코가 살아있는 코어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턴이 엄청 밀리는 패턴이라서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스몰에 열 보고 던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간에 공이 가다가 약간 꿈틀꿈틀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. 코어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게 중간에 보여요.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. 자, 계속 보실게요. 중간에서 공이 움찔움찔합니다. 진짜 한 40피트쯤부터 볼이 막 움찔움찔하는 게 눈에 보여요. 이 볼의 비대칭성을 최대화해놔서 그런 건지 와, 이 공이 굴러가는 거 보면 좀 재밌습니다.
F2를 안쪽으로 해도 계속 받아주네요. 지금 간단하게 한 게임 쳐봤는데 한 8방, 9방을 친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은 존 익스트림. 존 익스트림도 확실히 센 볼이긴 합니다. 약간 이 익스트림 존은 볼로가 어떤 차이를 조금이라도 주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실수를 보정해준다는 느낌은 잘 없습니다. 내가 의도했건 안 했건 그냥 내 손끝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느낌이에요. 다음은 크리스탈 피직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에요. 쟤도 코어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아쉽네. 다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테스트 X2.
쟤는 참 사용법이 확실한 볼입니다. 저 멀리 저 끝에까지 뽑아야 뽑아서 써야 되는 그런 볼이에요. 좀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세통을 쭉 당겼다가 탕 쏘는 그런 느낌입니다. 날카로운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그런 모션을 보여주는데, 그런 모션에 상응하는 아주 정교함을 요구합니다. 매번 칠 때마다 느끼지만 공이 좀 작은 느낌이에요. 다음은 메스머라이즈. 폴리를 입혀놔도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쳤던 다른 볼들과 다르게 어떤 솔리드 특유의 부드러운 모션이 나와줍니다. 메스머라이즈라는 볼은 이렇게 풀리를 입혀놓으니까 좀 어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. 트랙션도 있는데 플립도 있어요. 굉장히 역설적인 볼이 돼버렸습니다. 트랙션도 있는데 플립도 있어요. 굉장히 역설적인 볼입니다. 아주 참
참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자, 다음엔 배차 팁. 너무 편하네. 한쪽 올라도 되고. 넘어가도 돼. 좋아. 지금까지 라인을 좀 벗겨놨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톨피도. 너무 좋다. 지금 굴려본 라인업들이
익스트림 존만 사실 처음 굴려본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펄볼들 위주로 구성을 해본 거거든요. 펄볼인데 분명히 펄볼인데 이상하게 트랙션이 더 좋은 느낌이랄까요? 어떤 플립하려는 그런 느낌보다 털털털털 하면서 좀 알아서 포켓팅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. 펄볼의 대명사 같은 움직임이 RST-X2라면 좀 상당히 돌연변인데요. 그 SK22 코이전 외피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트랙션이 좋은, 컨트롤이 용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저 코어 이름을 톨피도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파랗게 내놓은 게 전 그냥 색깔 때문인 것 같다고 처음에 인트로 때 말을 했었는데, 톨피도 어뢰가 사실 이렇게 바닷속에서 수영해서 따라가서 맞추는 그런 미사일이잖아요. 저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알아서 이렇게 털털털털털 해가지고 꿈틀꿈틀꿈틀 해가서 알아서 찾아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재밌는 볼입니다. 저렇게 트랙션 좋고 컨트롤 용이한 펄볼이라면 쓸모가 엄청 많거든요. 대회때 아주 잘 써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톨피도 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, 엔빌, 그 모루의 코 부분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저걸 거의 온전하게 살려놨다 보니까 공이 굴러가는 동안 코어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. 저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힘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볼입니다. 레디컬에서 코가 나와 있는 볼을 이용하실 모든 분들은 저런 식으로 매스 바이어스에서 엄지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지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통 파크랭커 낭만볼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